여러분, 혹시 가족 단톡방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요즘 시대에 가족 단톡방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단톡방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평생 가족의 중심이었던 한 어머니가 이제는 가족 단톡방에서조차 점점 투명인간처럼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이런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런 상황에 계실 수도 있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조용한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나는 조용하다. 이 한 문장이 왜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아침 7시. 스마트폰 알람이 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고 SNS를 먼저 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다름 아닌 가족 단톡방입니다. 밤사이 쌓인 알림을 확인합니다. 50개, 때로는 70개가 넘는 메시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 그 사이에 가족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던 거죠. 스크롤을 위로 올려 읽기 시작합니다. 딸이 보낸 저녁 메뉴 사진, 며느리가 올린 손주 영상, 아들의 야근 중 셀카, 막내가 공유한 재미있는 밈, 딸의 주말 여행 계획,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에 달린 수십 개의 반응들. 키읔. 대박. 우리 애기 너무 귀여워 죽겠다. 오빠 고생 많아요.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가족들은 밤새도록 활발하게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죠. 그 속에서 이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톡방은 분명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어머니는 그 공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밀려난다는 표현이 정확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스스로 물러난 건지도 모릅니다. 다들 너무 빠릅니다.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대화의 주제는 순식간에 바뀌고 농담과 유행어가 난무하죠. 이 어머니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글을 쓰는 동안 이미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한참을 고민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는 금방 위로 밀려 올라가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익십.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 익십을 정작 이 어머니가 가장 자주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론 가족들이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바쁘고 다른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어머니의 메시지를 못 보고 지나친 것뿐이죠. 하지만 못 본 것과 무시당한 것,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메시지를 쓰다가 지웁니다. 보내다가 다시 삭제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모티콘 하나를 보냅니다. 웃는 얼굴, 하트, 엄지척.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도 이러고 계신 건 아닐까요? 단톡방에서 말은 없지만 사실은 할 말이 정말 많은 건 아닐까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 집안에서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부모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숙제는 다 했어? 이번 시험은 어땠어? 아이들은 부모의 질문에 대답했고 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죠.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눈치를 받고 어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거라. 숙제부터 하고 놀아. 동생하고 싸우지 마. 단순한 지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독립했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막내도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명절에나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모두의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족 단톡방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일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사진과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나고 그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전 같았으면 명절에나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매일 아침 손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영상 속에서 손주가 할머니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비록 화면 너머지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딸이 여행 가서 보낸 사진을 보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행복해하는구나 안심이 됩니다. 아들이 야근하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웃는 셀카를 보내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 어머니도 열심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손주 오늘도 예쁘네. 잘 먹여야 해. 딸 여행 잘 다녀와. 조심하고.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일상도 공유했습니다. 오늘 아빠랑 산책 다녀왔어. 날씨가 참 좋더라. 시장에서 과일 샀는데 너무 맛있어. 명절 때 사줄게.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언제부턴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고 코멘트를 남기면 며느리는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거나 한참 뒤에 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답만 보냅니다. 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도 엄마 나 바빠 나중에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아들에게 건강 걱정을 하면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는 답변 뒤로 대화가 끝납니다. 자신의 일상을 나누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위로 밀려 올라가고 곧 다른 주제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갈 거예요. 나 이번에 승진했어. 회식 예정 키읔키읔. 아 진짜 오늘 회사에서 미친 일 있었는데. 가족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데 어머니의 메시지만 덩그러니 공중에 떠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 말에는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아니면 내 이야기가 재미없는 건가? 그러다 차츰 깨달았습니다. 잘못 말한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각자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손주 자랑, 회사 이야기, 친구들과의 약속, 주말 계획.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머니의 산책 이야기, 시장에서 산 과일 이야기,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그다지 흥미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바쁘게 살다 보면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어집니다. 가족이라 해도 말이죠. 그렇게 이 어머니는 단톡방에서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단톡방을 확인합니다. 밤사이 쌓인 메시지들을 쭉 읽습니다. 손주 영상이 올라왔네요. 정말 귀엽습니다. 뭔가 코멘트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말도 이렇게 잘하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 타자를 칩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스마트폰 타자가 익숙하지 않아서 오타도 나고 자동 완성 때문에 이상한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봅니다. 이게 너무 오버하는 것 같나? 어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지웁니다. 대신 더 간단하게 씁니다. 애기 너무 예쁘네요. 하지만 이것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모티콘을 넣는 게 나을까? 요즘 애들은 다 이모티콘을 쓰던데. 이모티콘 창을 엽니다. 수백 개의 이모티콘이 나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모티콘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냥 기본 이모티콘 중에 웃는 얼굴 하나를 선택합니다. 애기 너무 예쁘네요.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또 망설여집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코멘트를 남겼는데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뻔한 것 같지 않나? 단톡방을 위로 스크롤 해봅니다. 작은 아들 조카 귀엽다 키읔키읔키읔키읔. 딸 우리 조카 천재 아니야? 말 진짜 잘해. 남편 할배가 용돈 많이 줄게. 다들 이미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또 비슷한 말을 하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쓰던 메시지를 지웁니다. 대신 이모티콘 하나만 보냅니다. 하트. 그게 전부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매일 여러 번. 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병원 갔는데 허리가 좀 안 좋대. 골다공증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시네. 다들 건강 조심하고 메시지를 씁니다. 하지만 전송하기 전에 다시 읽어봅니다. 이거 너무 분위기 다운되는 이야기 아닌가? 지금 애들이 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지웁니다. 그래,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큰 병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니까 걱정할 것 없어. 그렇게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물어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로 바쁩니다. 며느리는 육아 일기를 공유하고 딸은 회사에서 있었던 황당한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늘어놓고 아들은 주말 낚시 계획을 세우고 막내는 친구들과 찍은 재미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 어머니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아니, 틈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이미 대화 주제는 바뀌어 있습니다. 아들이 낚시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쓰고 있는데 그 사이 딸이 드라마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완전 대박이더라. 그러면 모두가 드라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어머니가 열심히 쓰던 낚시 관련 메시지는 이제 맥락이 맞지 않게 됩니다. 결국 또 지웁니다. 나중에 말하지 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점점 더 메시지를 보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모티콘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웃는 얼굴, 하트, 엄지척, 박수. 그게 이 어머니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손주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이럴 때는 대답해야 하니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응, 갈게. 뭐든 좋아, 네가 알아서 해. 짧고 간단하게. 더 이상의 말은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엄마가 갈게. 손주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뭐 해 먹을까? 손주가 뭘 좋아하더라.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갈게. 아빠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갈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게 쓰면 또 읽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괜히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짧게만 답합니다. 이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단톡방 안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소통 방식이고 젊은 세대의 속도이고 바쁜 일상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어머니는 조용히 이모티콘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할 말을 삼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생각합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이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켭니다. 가족 단톡방을 다시 확인합니다. 저녁 시간 동안 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가족들은 오늘도 활발하게 대화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 딸이 동료와 있었던 갈등 이야기, 아들의 승진 소식, 며느리의 요리 사진, 막내의 시험 결과. 모두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가족의 일상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이 어머니는 모든 메시지를 다 읽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비록 답장은 하지 못해도 읽기는 합니다. 그게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을까? 왜 나만 이야기할 게 없는 걸까? 사실은 할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조깅을 했습니다. 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공기도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점심 전에 동네 친구 2명과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1명은 최근에 손주를 봐주느라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남편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걱정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참 걱정입니다. 경제도 안 좋고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도 많고. 그리고 또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 어머니의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년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일상을 단톡방에 공유하면 어떨까요? 오늘 아빠랑 조깅했어. 날씨가 참 좋더라. 누가 관심 가질까요? 아마 아무도 답장하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 왔어. 다들 건강이 안 좋대. 이것도 누가 관심 있을까요? 젊은 세대에게는 지루한 얘기일 뿐입니다.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맛있게 먹었어. 이건 또 어떨까요? 아마 맛있겠다 정도의 짧은 답이 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이야기가 재미없어졌을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의 모든 말이 중요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곧 교훈이었고 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저거는 왜 그래?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를 찾았고 엄마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재미였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엄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엄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의 이야기는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구식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고 예전의 방식이 지금 통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경험과 지혜가 전부 쓸모없는 것은 아닐 텐데. 이 어머니는 가끔 서운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아껴 쓰고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함께 울었고 아이들이 기뻐하면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고 훌륭한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엄마는 단톡방에서 조용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느라 그들은 엄마의 외로움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엄마가 조용한 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말수가 적고 젊은 사람들 대화에 관심이 없고 가만히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어머니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공유하고 싶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좀 외로웠어. 나도 좀 힘들었어. 나도 아직 여기 있어. 이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짐이 될 것 같고 부담이 될 것 같고 분위기를 흐릴 것 같아서.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단톡방은 시끄러운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조용합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쓸쓸합니다.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단톡방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가족, 딸 막내까지.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아들과 사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딸과 며느리는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 둘 다시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아들은 회사 단톡방을 확인하고 딸은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에 답장하고 며느리는 손주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막내는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봅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왜 얼굴 보고 모였는데 휴대폰만 보고 있니? 라고 잔소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방식이니까요. 이게 지금 시대의 소통이니까요. 잠시 후 아들이 입을 엽니다. 엄마, 다음 달에 제주도 가족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도 같이 가실래요? 이 어머니는 놀랍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여행을 제안한 겁니다. 정말? 우리도 가도 돼? 당연하죠. 가족 여행인데. 다 같이 가야죠. 딸도 거듭니다. 엄마 아빠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갈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가야 의미 있죠. 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톡방에서 답장이 없어도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아도 그들은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만 표현이 서툴고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다시 생각합니다. 가족 단톡방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오늘 만남에 대한 이야기, 손주 사진, 제주도 여행 계획 등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모티콘 몇 개를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메시지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처럼 서운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처럼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에서의 침묵이 곧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메시지를 많이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답장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때로는 조용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단톡방에서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 손주의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는 마음,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장을 하지 않아도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아도 그들은 엄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엄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톡방의 메시지로 확인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랑은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그래도 가끔은 외롭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단톡방 속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여전히 쓸쓸합니다. 엄마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침묵도 소통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단톡방에서 조용히 있어도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도 알게 될 겁니다. 엄마가 왜 조용했는지,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자신들도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커가면서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 우리 엄마도 그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때까지는 이 어머니는 기다릴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사랑으로. 단톡방에서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할 겁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아.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비록 말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셨나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단톡방에서 이모티콘만 보내시는 엄마 아빠. 그들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들도 자신의 하루를 공유하고 싶을 겁니다. 그들도 대화에 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빨라서 그들은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부모님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부모님의 메시지에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비록 짧은 메시지, 서툰 이모티콘이라도 거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봐 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답장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실 겁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부모님처럼 단톡방에서 조용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부모님과 더 많이 소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가족 단톡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은 단톡방에서 어떠신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